오늘은 이제 뭐야, 화점 정석의 기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점에서 나렐자로 벽이 이렇게 상대 걸침을 했을 때 거기 나렐자로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때 벽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거기 바둑판의 구조상 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귀를 이렇게 이제 지켜주는 것이 정석이고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붙이고 여기서 이제 흙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벽이 1, 2비전, 그래서 돌이 한 개 있을 때는 두 칸 간다. 1, 2비전. 돌이 연결하는 방법이죠. 요까지가 정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벽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요. 이제 거기 젖혔을 때 여기 젖힙니다. 이때 이제 거기 유산 젖힘하고요. 이거는 이제 단수를 벽에 하나 교환하고 활용하고 이때 벽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때 거기 이제 단수를 이렇게 치고 여기를 단수를 쳤을 때 거기 이렇게 있는 수인데요. 이때 이제 요까지는 뭐 별 탈이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차후에 이렇게 그 벽이 이렇게 젖혔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흙이 이거를 이제 젖히게 되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젖혀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젖혀서 막게 되면은 여기서 수가 나죠. 단수를 치고 거기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때 이제 벽이 이렇게 가만히 올라서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이럴 때 여기 단수를 치게 되면 흙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되면은 벽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흙이 이제 이렇게 패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를 치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봤을 때 이 흙이 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됐죠. 흙집이 벽집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흙이 패를 하지를 못합니다. 부담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어야 이제 된다고 보면 여기서 벽이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흙이 이렇게 뜨더라도 여기 이렇게 젖혀서 거기 이렇게 끊더라도 벽이 이렇게 막아서 살았죠. 이래 되면 흙의 질에서 벽이 이 뚱뚱거리고 살아버렸으니까 이거는 흙이 상당히 손해죠. 그래서 이제 바둑에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정석 과정에서 흙이 잘못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안 좋은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뚫는 것이 정석이고요. 이건 1, 2비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는다든지 이렇게 뚫는 거 이런 수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정석대로 뚫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벽이 이렇게 삼삼을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흙을 막아야 되고요. 이때 이제 벽을 젖힙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 거기 이렇게 젖히고요. 벽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었을 때 거기 요거는 이제 끊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었습니다. 벽은 나렐자로 달렸고요. 자, 흙을 막아야 됩니다. 벽이 나왔어요. 막았고 이때 이제 벽이 이렇게 이어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이제 여기에 지금 그 흙은 이제 벽은 살았지만 흙은 여기에 벽이 이렇게 끊어오는 이제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이. 그래서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흙이 이렇게 있는 것은 돌의 효율이 떨어지죠. 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방법에는 이제 호흡으로 이렇게 있는 방법과 이쪽으로 호흡으로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으로 혹을 잇게 되면 벽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활용을 당해서 거기 좀 불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혹을 치면 또 이런 식으로 벽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요 호구 치는 거는 지금 적절한 응수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를 벽이 못 건드리면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능률적인 응수 방법이고 여기가 정석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게 되면 요거는 바로 제압이 됩니다. 축으로 제압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단수를 몰아서 축이 됩니다. 그래서 끊지를 못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했을 때 활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수단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놓게 되면 이거는 제쳐서 거의 잡혀버립니다. 이쪽으로도 이렇게 놓으면 이런 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쳐서 거의 잡혀버리죠. 여기 정석입니다. 비정석으로 이제 뜨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벽이 이걸 이질 안 하고 이렇게 끊어오는 수단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요 끊는 수는 엄청난 무리입니다. 이런 수는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왜 비정석을 비워야 되느냐면은 상대가 정석대로만 안 뜨고 비정석으로 떴을 때 그 비정석을 아주 냉정하게 응징할 수 있는 수순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 끊어왔을 때 이제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은 보면은 단수를 어느 쪽이든지 칠 수 있으면 단수를 먼저 치고 보는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단수를 이렇게 치게 되면요 벽이 이렇게 나갔을 때 자 여기에 흙이 끊기는 단점과 벽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이 흙 다섯 점이 포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한꺼번에 두 군데를 다 뚫지는 못하니까 어느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흙이 이렇게 이쪽에 호구를 치게 되면 벽이 이렇게 해서 이 흙 다섯 점은 잡히고요. 흙이 이렇게 외부로 이제 이차에서 나가면 이쪽을 이제 끊겨서 이 흙돌 두 점이 잡혀버리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단수를 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단수는 꼭 필요할 때, 내가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할 때만 단수를 쳐야 되지, 시도 때도 없이 단수를 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단수를 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젖혀서 선수를 합니다. 요 두 점이 요석이죠. 그래서 벽은 살아나야 되고요. 이때 흙은 내가 약한 쪽을 한쪽을 이렇게 힘을 비추게 됩니다. 지켜놔야 됩니다. 이때 이제 벽은 이렇게 씁니다. 이때 여기 이제 벽이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포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쳐서 나와야 되고요. 벽은 한칸 뗍니다. 원래는 흑마가 여기서 흙이 1, 2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경우는 이렇게 한 칸만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벽은 이렇게 두 칸을 갔어요. 이때 요 모양은 지금 흙이를 제치면 바로 잡히는 모양입니다. 사는 공도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자 이렇게 잡으러 가게 되면 벽이 쪽으로 이런 돌을 놔서 그래도 수가 아직까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흙도 아직까지 못 살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잡으러 가는 거는 보다는 지금 흙이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럼 이제 벽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벽이 살아서 끈하게 다 해도 한 5집 남짓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벽은 요거는 이제 미생입니다. 아직까지 못 살아있는 말이고요. 흙은 여기 한 10집 정도, 여기 한 10집 정도가 예상되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벽이 한 15집 정도 손을 받죠. 요건 미생이고. 그래, 이래 되면 이 결과는 이 끊는 수로 인해서 벽이 망한 꼴입니다. 그래서 절대 끊는 수는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비정석을 썼을 때 제쳐서 이런 정확한 수순을 하면 벽이 이거는 상당히 좀 불만인 거죠. 이거는 정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는 수는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잇고 이렇게 정석대로 두셔야 된다. 이어서 그럼 흙은 이렇게 두는 것이 정석인데 이렇게 비정석을 끊어왔을 때 정확한 수순으로 상대 어떤 비정석을 응징하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를자로 걸침하니까 흙이 나를자로 찍혔어요. 이때 벽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때 이제 거기 이렇게 붙이면 젖혀라, 젖혔어요.
벽이 이렇게 젖혔습니다. 이때 이제 벽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이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2립 3전에서 이렇게 돌이 가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여기 지금 2립 1전밖에 안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흙이 벌써 중복입니다. 그래서 요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젖히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벽은 이렇게 이어야 되고요. 흙은 양호를 이렇게 칩니다. 여기서 이제 벽은 1, 2비전 혹은 이렇게 눈목자로 위로 이렇게 오는 것이 맞는데 요거는 이제 정석 선택입니다. 뭐냐면은 벽이 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높게 이렇게 눈목자로 와도 무방합니다. 굳이 뭐 삼선을 이렇게 1, 2비전 할 필요까지 없는데 이제 요게 뭐 선택이 뭐냐면은 상대의 돌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높게 가게 되면은 상대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또 이렇게 벽이 지켜야 될 부담이 있죠. 지키지 않으면 거기 이런데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오면 이 뒷문이 열려 있어서 집이 다 부서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대 돌이 있는 경우에는 삼선으로 1, 2비전 하는 것이 견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벽이 자기 돌이 이렇게 우군이 자기 돌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눈목자리 이렇게 와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건 정석 선택을 그 상황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열어서 나를자 걸침을 하니까 흙이 이렇게 나를자로 찍혔어요. 요거는 이렇게 나를자로 들어갔고요. 이때 이제 그거는 찍혔습니다. 요건 이제 벽은 1, 2비전 이렇게 가는데 요 경우도 이제 정석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흙이 있으면 1, 2비전 3선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자기 돌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게 이 돌과 눈목자를 이렇게 사선으로 일어나도 무방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주의 항해에 따라서 정석 선택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열자 걸침을 하니까 흙이 요렇게 나열자 갔는데 여기 이렇게 가니까 흙이 요번에 이렇게 찍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결이 가봤어요. 요때는 이제 벽이 이렇게 일구자로 이렇게 삼삼을 이렇게 놓는 것이 정석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젖혀야 돼요. 이거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수를 치고 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단수를 모으는 건데 축으로 이제 모으는데 요까지 1달러가 되는 정석인데 요거는 뭐냐면 벽이 축머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축은 몇 줄로 간다 그랬죠? 6줄로 진행됩니다. 축은 대각선으로 6줄로 진행되는데 벽이 이런 쪽에 돌이 이렇게 하나 와 있으면 이게 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은 단수해서 여기까지 가서 또 읽고 잊어버리고 또 좀 더 가다 잊어버리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서 또 생각을 또 이까지 못 가봅니다. 하루 종일 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나오고 단수 치면 또 나오고 이렇게 축머리를 읽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돌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 6줄 안에 대각선으로 선상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축머리는 6줄로 진행된다. 축머리는 이제 요거 벽은 활용할 수 있다. 요게 정신입니다. 이렇게 나를 걸치면 하니까 이렇게 갔어요. 이때 이제 벽이 이렇게 나를 들어가니까 거기 이번에는 또 이제 이렇게 왔을 때 벽이 이제 이렇게 정석대로 뚫는데 거기 이래 놓으니까 이제 벽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벽이 비틀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뚫습니다. 요거는 정석이 아닙니다. 요건 비틀기죠. 그래서 여기서 거기 이제 벽이 이렇게 비정석으로 뜨는 거를 같이 놀아주면 이거는 망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냉정하게 응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벽이 이렇게 잘못 뜨는 수에 대해서 거기 대표적으로 잘못 뜨는 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는 수는 거기 당하는 수입니다. 그럴 때 벽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 단수를 치고 벽은 이렇게 나갔어요. 이때 이제 단수를 이렇게 거기 쳤을 때 이때는 이제 벽이 준비된 수는 이렇게 장문을 치는 수입니다. 이때 그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고
벽이 이렇게 땄을 때 단수 칩니다. 그럼 흙은 이렇게 이제 이어야 되고요. 이때 벽이 이렇게 이었을 때 이 한 점이 움직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더라도 벽이 이렇게 돼서 이 흙 모양도 지금 아주 우영이고, 이거는 저 흙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벽이 이렇게 두면, 요거는 이제 벽이 잘못 뚫은 선을 냉정하게 옮겨가는 방법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벽이 나갔을 때 여기 단수를 이렇게 치는 수가 이제 바람직한 수겠습니다. 여기서 단수를 이렇게 치면요, 흙은 바로 한 점을 때려야 되고요. 이때 벽이 이렇게 장문을 치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뭐 아주 벽이 엄청난 화려하게 있는 것 같아도 이거는 그 벽이 망골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수순으로 흙이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니까 벽을 막아야 되고, 이때 흙은 제칩니다. 이렇게 제쳤을 때 벽은 이걸 막아야 되고요. 이때 이제 흙은 이렇게 장문을 칩니다. 그럼 이렇게 막았을 때 벽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벽이 이렇게 끊어왔을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럴 때 흙은 단수를 이렇게 치는 것이 맞고요. 벽은 때려야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은 이런 돌을 이제 그 살리기 위해서 막 전력을 투구합니다. 이렇게 저 돌을 살려고 이렇게 뜨면 이건 흙이 완전히 망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천을 당하면 흙이 영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돌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돌을 한 개도 안 잡히고 바닥을 뚫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돌을 무조건 뭐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돌을 능률적으로 활용하고 잘 버릴 줄 아는 것이 바닥을 잘 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면 단수 치고 여기 때리면 이렇게 이제 지켜서 왔을 때 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석이 지금 흙이 4개고 8집입니다. 그래서 뭐 다 해도 한 20집도 채 안 돼요. 그래서 그 20집하고 이 세력하고 교환하는 거는 벽이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벽이 망골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정석대는 좀 이렇게 망합니다. 다릴자로 걸침하니까 흙이 이렇게 했는데, 이때 요거 정석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벽이 이렇게 조금 전에 했는 정석이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락이 되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이 흙도 이제 조금 아픈 사인이 있고 벽도 아픈 사인이 있어요. 뭐냐면 벽이 이렇게 왔을 때 흙이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응수를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벽이 어떤 수를 내포했냐면, 흙이 응수를 안 했을 때 축관계가 있습니다. 축관계. 뭐냐면 벽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흙이를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들여다 이제 보는 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흙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건 큰일 나죠. 그러면 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게 되고, 벽이 이렇게 연결해 가면 이 흙 전체가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 되면 여기 상당히 불만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옆에 붙이는 수가 정수고요. 옆에 끊습니다. 이때는 이제 흙이 이렇게 뒤로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흙이 잡힙니다. 이쪽으로 뒤로 빠져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수상에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흙이 이렇게 요거면 이거는 이제 귀의 터수성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산수 부족입니다. 바로 수상에는 안 되고 벽은 나와야 됩니다. 이었고요. 벽이 이렇게 제쳤어요. 그러니까 제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요. 벽이 나왔을 때 또 나와야 됩니다. 이때 벽이 수를 메꾸었을 때 이제 이 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축 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축에 축이 성립되면 흙은 이걸 나가야 되는데, 이때 벽이 이걸 이어버리면 흙은 안팎으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흙이 이걸 끊어서 이 벽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축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벽이 이렇게 오면 놀래가지고 막 거의 95% 이거부터 뜹니다. 물론 뭐 방어하는 수단은 맞는데 요거는 그 벽에 손을 뺍니다. 뭐 끝내기에서 나중에 이런 거를 한 점 흙이 잡는 거는 뭐 클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 포드 단계에서는 이런 그 잔돈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거는 흙이 후수가 되기 때문에 벽에 손을 뺄 수 있어 후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벽이 다가가는 수에 대해서 적절한 응수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수라든지 이런 한각 이런 수 이런 거는 아무 무의미한 수입니다. 여기서 벽이 손을 못 빼도록 그리고 흙이 선수가 되면서 벽의 어떤 그 노림수를 방지하는 수가 뭐냐면은 흙이 이렇게 붙이는 수입니다. 이러면 벽이 손을 뺄 수가 없죠. 이렇게 이렇게 침을 당하면 벽이 아주 공색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분리해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벽이 응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흙이 손을 빼고 이제 다른 데 둬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벽이 노리고자 하는 그거를 고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고 흙이 막았을 때 벽이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이러니까 흙이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벽이 끊었습니다. 끊어왔을 때 흙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졌고요. 이러니까 벽이 이제 단수를 이렇게 쳤어요. 이었고요. 그 다음에 벽이 이렇게 젖혔을 때 아까는 조금 전에는 요돌이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흙이 젖힐 수 없었어요. 젖히면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돌과 흙돌과 벽돌이 이렇게 교환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 호흡으로 이렇게 흙이 젖힐 수가 있어요. 젖히면 벽은 이렇게 나가면 끊겨서 안 되죠. 벽은 이어야 됩니다. 이어야 되는데 이때 흙은 이렇게 막습니다. 그럼 벽이 여기서 단수를 이렇게 이제 한 점을 잡는데 이때 이제 재밌는 이야기죠. 이거는 돌아가는 삼각형입니다. 이 회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단수 치면 따면은 다시 단수를 모으고 벽이 좀 이었을 때 이렇게 되면 잡혀버리죠. 그래서 요돌과 여기 교환이 있으면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벽의 어떤 그 책략, 축관계를 노리는 수를 방지하는 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은 그걸 요걸 띄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데도 이 수를 두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은 여기에 벽의 어떤 흙이 노릴 수 있는 어떤 약점이 좀 다수 있는데 거의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벽이 여기 왔을 때만 흙이 이 수를 두는 것이지 이 벽이 두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두는 거는 이쪽에 흙이 조금 노릴 수 있는 그런 맛이 다 없어진다 하는 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정석에서 이제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흙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자리가 큰 자리다. 요거는 이제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눈목대로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소 지금 상호 파악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바짝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럴 때는 벽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한칸 띄워두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띄워두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흙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에 흙이 세력을 쌓고 싶으면 이렇게 흙이 이제 붙이는 수입니다. 붙이면 벽이 이렇게 뜨는 것이 정석이고요. 이때 이제 흙을 이렇게 둡니다. 벽이 이렇게 막으면 단수를 치고 벽이 이렇게 있게 되면 흙이 이렇게 있고요. 벽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열자로 달리게 되면 이 조금 좀 두터워졌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두텁게 할 때는 이렇게 붙이는 수다. 이걸 이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떤 흙이 어떤 그 세력을 좀 자연스럽게 좀 사고 싶다. 종을 두텁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흙이 이렇게 먼저 이제 응수를 물어봅니다. 그럼 벽은이 나야 됩니다. 이때 이제 흙은 붙이고요. 벽은 젖혔을 때
거기 끊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벽이 단수를 치면 나가고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막히면 안 되죠. 그래서 벽은 나와야 됩니다. 벽은 나오고요. 이때 벽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건 또 제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만 늘어서. 그럼 자연스럽게 주머니 많이 두터워졌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먼저 응수를 물어보냐 그걸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쪽에 어떤 그 세를 사고 싶으면 거기 이쪽으로 먼저 이렇게 응수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어떤 중원을 두텁게 만들 때는 이렇게 붙이는 수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벽이 잘못 두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쳐는 수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벽이 잘못 두는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건 이제 거기 끊어오는 수단이 있어요. 끊어오게 되면 이렇게 모으는 거는 이렇게 단수를 몰아서 한 점이 잡혀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여기서 벽이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또 이렇게 단수를 쳐서 벽이 이렇게 때리면 거기 이어서 이제 벽이 이렇게 뛰쳐나가야 됩니다. 이 막히면 안 되니까. 이럴 때 한 점이 이렇게 이제 제압을 하게 되면 흙 모양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벽만 너무 열어서니까 이건 이상가족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벽의 망골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치는 수가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응수는 벽이 이렇게 두는 수고, 여기 석을 이렇게 두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건 정석 이후의 변화인데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벽이 이렇게 두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중원을 두텁게 할 때는 이렇게 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